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 진짜. 방금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서초 고3 때 왔어 지금 와서 얘기해주고 왔는데 쌍욕을 박아줬어. 아니 뭘 또 삼수를 하겠다고 또. 안돼 안돼 얘들아 알았지? 자 76번.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수능 중독이 되는 거야. 이게 메타 인지가 안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분의 2에 fx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에 gx 제곱이 1보다 작다야. 자 일단은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건 그래프를 써먹으라는 거고, 그래서 이 fx랑 gx가 뭔지 관심을 갖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 부등식을 잘 정리해서 이 지수 부등식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fx랑 gx에 관련된 식으로만 뽑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뭘 맞춰주는 게 일단 기본 세팅이야? 밑을 맞춰줘야 돼. 근데 밑이 지금 안 맞아. 하나 3분의 2고 하나 2분의 3이거든. 뭘로 맞출래? 그래서 뭘로 맞출지 고민이 되잖아. 그치? 뭘로 맞출 상관없거든? 근데 나는 이제 1보다 큰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해. 왜냐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싫어서. 그래서 1보다 큰 걸로 바꿀게 나는. 그럼 얘는 2분의 3에 얘는 뭐가 될 거야?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fx 제곱 될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3의 gx 제곱이랑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gx 마이너스 fx 제곱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자 얘가 이제 1보다 작다야. 근데 얘도 바꿔야지. 1은 뭔데? 2분의 3에 몇 제곱? 몇 제곱이야? 0제곱. 그래. 이런 얘기 해야지. 그러면 자 밑을 같게 세팅하면 뭐 하라고? 지수만 비교하라 했지, 그지? 자, 근데 1보다 크니까 우리가 부등호 돌려 안 돌려? 안 들려요.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지수 부등식을 정리하니까 결국 뭐가 나와? fx가 gx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fx랑 gx를 이제 부득이하게 구해야 될 때는 구해야 되지만 얘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래프로 해결이 가능해. 누가 더 높이 있는 것만 색칠해 주면 돼? fx가 더 높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디니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x가 어디부터 어디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2부터 1이 될 것이다. 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더 볼까? 자, 하나 더 봐서 79번도 좀 봅시다. 자, 79번에 이제 지금 1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나왔네. 1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가 이제 gx, 얘가 이제 fx.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2분의 1 fx gx가 8분의 1의 fx 제곱과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밑이 안 맞아. 누구로 맞춰줄래? 2분의 1로 맞추자. 자, 그럼 2분의 1의 fx gx가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뭐가 될 거야? 3f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밑이 맞춰졌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을 돌려 안 돌려? 그렇지. 1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돌려달라고. 그치? 자,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 fx로 묶을 수 있고요. 어떻게 돼요? gx-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곱함수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끝내보려고 노력하자. 알았지? 자, 함수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좀 귀찮은 일이잖아. 그치? 얘를 보니까 사실 이거 1차 함수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렇게 보면요, fx를 먼저 봅시다. 자, 곱함수 부등식 처리하는 거 예전에 알려준 거 있어? 자, fx만 먼저 볼 거예요. fx만. fx 보면 어떻게 돼? 자, fx가 지금 절편이 어딘가 보면 돼. 절편 어딥니까? 마이너스 5죠.
이게 fx야. 자, 어차피 부등식을 풀 거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디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gx 빼기 3이라는 함수를 볼 겁니다. gx를 몇 만큼 끌어내리는 거야? 3만큼 끌어내리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gx랑 fx랑 3에서 만나거든요. y는 3에서 만나죠. 그죠? 이 x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만납니다. 그죠? 자, 그럼 gx 빼기 3을 그리는 거예요. 자, gx 빼기 3을 그리세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곱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하나로 합칩시다. 자, 언제 부호가 바뀐다고? 마이너스 5일 때 또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그래서 곱하면 플러스고요. 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가 플러스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둘 다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속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자, 곱함수의 부등식을 처리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놔. 1차 함수라서 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이걸 분명히 내가 함수를 구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야. 예전에도 보여준 적 있지만 여기 하나가 삼각함수고 여기 하나가 로그함수 이런 거 나온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미리 연습을 해놓으라고.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 지수부등식 그래프 이용한 것 마무리를 지금 하자.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정도만 그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사실은 부등식이.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함수는 다 부등식을 뭘로 해? 그래프로 해. 뭐 지수 부등식, 뭐 로그 부등식, 나중에 뭐 삼각함수 부등식, 그다음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 부등식 다 이제 그래프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1차, 2차 함수밖에 없거든. 부등식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부등식이 그래프라는 인식을 빨리 지금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걸 풀면은 이게 되겠지, 그죠? 이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f 빼기 3이 문제네 여기서,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f가 이렇게 나와 있어. 맞아. 3,4. 그래서 얘가 이제 3,4인데 이게 3만큼만 내려야 돼. 3만큼만 끌어내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치? 얘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자, 얘 기울기를 이제 잘 보는 거지. 기울기 몇이야? 6분의 기울기 6분의 4.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분의 2의 절편 이거 x 플러스 3 맞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f 빼기 3이 뭐가 돼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 x 절편가 뭐라는 걸 알게 돼? 2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구해야만 했다. 그래서 2분의 3.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왔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그리자. 자, f 빼기 4부터 그릴게. 어디랑 만나? 얘가 뭐야? 이렇게. 좀 앞에. 자, 그 다음에 G 3에서, 그지? 네. 자, 이거 한 번에 엮자. 곱할 거라고. 1, 4, 5에서 부호 바뀌어. 네. 자, 1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니까 어떻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1부터 3 사이면은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입하고 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자 3부터 5 사이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잖아, 그지? 네. 근데 이게 중근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부호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자연수 합. 자 이걸 만족시키는 우리 0보다 작은 거 찾고 싶었지, 그지? 어디야? 여기지? 그럼 뭐야? 1, 3, 4, 5 끝.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뒤지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자연수 뭐 있는데? 1, 3, 4, 5 왜? 등호 펌이니까 색칠해야지. 알겠어? 근데 이거 함수 9에서 풀면은 3차함수 그려야 돼. 이거 그려야 돼. 물론 이제 너네 배웠으니까 이것도 그려서 풀 수 있겠지. 1, 3, 5 해놓고 응? 얼마나 잘한 거 여기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 대수잖아. 그지? 3차함수 모르는데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저기서 이해가.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이제 지수 방정식의 해석을 해야 돼. 지수 방정식의 해석.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에서 가장 이제 벽을 느끼는 구간이 이제 여기일 거야. 머리 아파. 왜냐면 이제 합성함수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를 잘 닦아놓잖아. 그러면 너네가 중간고사 때 되게 편할 거야. 중간고사 킬러가 다 여기 있어. 잘 봐놔야 돼. 그러니까 뭐 그래프랑 도형 만나서 나오는 킬러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문제 세 줄인데 엄청 어려워. 그래서 앞에는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요. 자, 일단은 어떤 방정식을 어떤 부등식을 하는 거냐면요. 치환 방정식을 하는 거야. 근데 치환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합성 함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 녀석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4는 0. 자 요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해가 몇 개일까요? 어떻게 알지? 한별씩 있어서 한별식을 쓰면 해가 나오나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이 녀석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3의 x제곱을 치환할 거죠? t로. 맞아요?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항상 0보다 어떻죠? 큰 것만 있습니다. 정의역이 0보다 큰 것만 있어요. 한별식을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나 음의 실근이 뜨면 그건 실근을 인정을 못 받거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요. t제곱 마치 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실근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7 플마 루트 49-16이니까 33 5가 나오겠지, 그지? 33이구나. 33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가 pk가 몇 정도야? 5점 몇 정도 맞아요? 그럼 둘 다 양수 맞아요? 그러면 실근 2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음수가 뜨면 실근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라고 얘기해야 돼. 분명히 판별식은 0보다 큰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양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아질 거라고. 이게 합성 함수 그리는 게 이제 교육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n축 스킬이며 뭐 축 회전하는 거며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무조건 2를 한다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걸 하나 이해하려고 그거를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알려줄 수는 없어서 일단 이거의 개념을 하나씩 이제 정립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긴 하지만 엄청 더러운 값이 나와. 아까처럼 뭐 로그 3에 뭐 어떤 게 나올 거야? 2분의 7 뿔마 루트 33 이런 게 해야 지금 맞아? 그럼 두 분의 합이 몇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마음이 편해? 쉽지 않아. 그지? 맞아. 자 그럼 이런 걸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 미지수가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녀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아니 뭐 단순 근과 괴소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얘기해 볼래? 준서가 그냥 찍어봐. 뭐일 것 같아? 9분의 7 3의 x제곱이요 더하기가 아니고요. 케이스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치.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시간을 해야 돼요. 시간을 해볼까 그럼? 시간했는데 네. 두근의 합을 잘하셨어요. 두근의 합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 아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일단 안 돼요. 안 돼. 왜? 이 두근의 합은 누구의 두근의 합이야? t의 두근의 합이야. 우린 누구의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데? x의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 방정식을 빌리잖아,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합성함수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두 번 풀죠. 한 번 들렸다가 한 번 더 벗기잖아, 그치? 자, 그거랑 마찬가지야. 자, x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놨죠, 그쵸? 그러면 이거 땡겨 와야 돼요. 여기서 방정식 이걸로 바꿔서 쓸 거면 여기서도 근을 바꿔서 땡겨서 써야지. 그럼 t는 뭐라고 써야 돼? 3의 x제곱도 3의 x제곱이 아니라 3의 알파제곱도 이렇게 썼어야지. 왜? t가 뭐니까? 3의 x제곱을 치환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알파 베타면 t는 뭐다?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무슨 짓을 할까? 두근의 곱을 한다는 거지. 두근의 곱을 해버리는 거지 여기서. 왜? 여기서 두근의 곱을 한다면 4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을 한다면 어떻게 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의 정에 따라 뭐가 될 거니까? 로그 3의 4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다. 아까 끔찍한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거 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것들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치환 방정식에서 자, 지수 방정식이 있어요.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럼 이 녀석을 치환한 치환 방정식이 있겠지, 그치? 이건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치환한 녀석의 뭐 A의 X제곱이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알파 제곱도 A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여기서 치환 방정에서 뭘 이용하자? 두근의 곱을 이용하자.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근의 곱을 활용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지가 구해지니까 이걸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자 82번 같은 거 보면 82번 봐. 9의 x제곱 마이너스 자 9 앞으로 뺄게. 3의 x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누굴 치환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구 t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음에도 지금은 구하지 말고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지금 뭘 구해달래? 3의 2알파 제곱 플러스 3의 2베타 제곱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에 얘가 설령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여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뭐일 것이다? 3의 알파 제곱과 뭐다? 3의 베타 제곱인데 이 녀석의 근계를 여기서 쓰자는 거지. 그러면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몇이에요? 9가 되겠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뭘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엑셈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설령 인수분해가 안 됐어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걸 이제 만나 볼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빠르게. 나는 건 이해 못한 거 잘 봐, 알았지? 잘 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줬다고. 근데 이 녀석의 이제 두근에 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려면, 이걸 써먹으려면 곱을 보라, 곱을. 근데 이거를 근개로 써먹으라고. 두근의 곱이 몇인데? 10. 아니. K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 식을 네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썼어요. 썼는데 못 풀었다고? 아 여기까지 썼는데? 그럼 얘가 뭐야? 3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잖아. 그렇지. 이번에 차 쓰는 거예요? 85번? 아니요, 두 분의 차 안 써도 돼요, 이거. 85번도 보면 자, 그냥 차가 2분의 1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이 다 주어져 있잖아, 그지?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2랑 6이겠지, 그지? 근데 이 2랑 6이 뭐야? 알파의 A의 알파 제곱. 그렇지. 얘가 2고 A의 베타 제곱. 얘가 6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럼 이제 어. 생각해. 베타 빼기 알파를 만들려면 넌 뭘 할 것인가? 두 개를? 나눠요. 그렇지. 나누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까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뭐가 된다? 3분의 3이 되고요. 3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잘못. 아 솔직히. 알았어.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이라고? 2분의 1이었죠. 이니까 A의 2분의 1 제곱이 3인 거는.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보는 거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좀 넘어가 볼게. 잘 기억해.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거 내가 한 번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줄 테니까. 나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을 거거든,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지금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막 다 때려 넣은 건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막 배워서 문제를 푸는 건 풀테야. 근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원리를 외우는 게 아니야. 엄청 많을 거야. 이제 얘기할게. 잘 봐봐. 자, 템포가 좀 길 거야. 자, 지수 치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주제를 좀 다뤄볼 거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고1의 이제 근의 분리를 좀 알아야 돼. 이 근의 분리라는 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범위거든.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양의 실근을 두 개 가질 때. 두 번째. 자, 양 하나, 하나 실근을 가질 때. 세 번째, 음의 실근을 두 개 가질 때. 요거에 대한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은 일단 갖춘 상태로 좀 출발을 해줘야 되고요. 양의 실근을 두 개를 가진다면 우리가 이 근의 분리를 할 때 우리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실근이 두 개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너무 오래돼서 이제 살짝 희미해졌을 텐데 세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 미쳤다. 이걸 기억해.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3개의 연립부등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학년 때도 너네가 우리 잘 못하던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양의 식은 2개니까 판별식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하고요. 함수값은 어디 위치에 함수값을 봐야 될까요? F0이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어떤 그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0이 0보다 큰 거는 이 그림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분 짓는 건 사실 뭐밖에 없다? 대칭축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얘는 반대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F0이 지금 양수입니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축이 반대로 그쵸? 얘랑 얘를 구분하는 거는 다만 이거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0을 어디다 찍어야 돼?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죠.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자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굳이 판별식 쓸 수 있나? 쓸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합쳐지거든.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다는 건 뭐야? 이미 실근이 2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만 쓰면 돼요? 함수값만 쓰면 된다. 일단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갑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예시로 몇 개를 들어줄게. 자, 간단한 걸로 보자. 4x제곱 1번 예시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 자, 이것부터 봅시다. 이 녀석의 실근부터. 자, 치환하겠죠?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t는 뭐랑 뭐가 나와요? 1과 2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1과 2니까 x는 뭐가 나오죠? 실근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는 0이죠? 그럼 t는 뭐랑 뭡니까? 0과 3이 나오네? 그러면 이의 x제곱은 0과 3이네? x는 로그 2에서 몇 개예요, 실근? 1개 0 실근 있어 없어? 2의 x제곱의 정근선이 어디예요? 0 0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자, 지수 치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 양수인 실근만 실근이 갖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음수인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0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치가 빠르잖아, 그지?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내가 치환한다. 이 t라는 녀석이 이 녀석의 실근이 2개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떤 부호의 실근을 2개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녀석의 부호가 실근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t가 양수인 걸 2개를 가져요. 그러면 실근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두 번째, 자, t가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가져요. 그러면 1개. 자, t가 음수인 것만 2개 가져요. 0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 자, 그럼 이제 지수 치환 방정식을 만났어요. 지수 치환 방정식이 실근이 2개일 조건입니다. 자, 어떤 그림 그리면 될까? 실근이 2개일 조건이에요. 뭐가 만족되면 될까요? 자, 치환 방정식을 하나 쓸게요. 치환 방정식. 치환 방정식은 0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실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치환 방정식이 2차 함수일 거니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어떤 걸 가져야 돼요? 큰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된다. t축이에요. 합성함수니까 t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얘가 이제 이거를 이 치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ft는 0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차 함수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f0이 양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이 양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부터 어려워져요. 자, 실근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다 생각해보자. 자, 실근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0보다 큰 실근을 중근으로 가지면 실근이 하나가 뜹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1제곱 4t 플러스 4는 0이죠. 뭡니까? t 자체가 실근이 하나입니다. 양수인 게 두 개가 떴음에도 인수가 다 공통인수여가지고 맞아? 이러면 실근이 하나가 뜹니다. 0보다 큰 실근을 가졌음에도 이걸 중근으로 가지면 실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머리 아파질 거라고. 왜? 실근 하나인 걸 물어볼 텐데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 자, 어떻게 가질 수도 있어요? 두 실근을 가짐에도 실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자, 두 실근을 가짐에도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0보다 큰 거 하나 가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조건이라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판별식이 0이고 그 다음에 F0이 양수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자, 요 녀석은요? 판별식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렇죠. 자,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다면 판별식이 묻힌다 했지, 그지? 필요 없다 했지? 자, 이거 이해하고 기억해야 돼. 너네가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외워야 돼. 이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준 이유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엄청 꼬아. 진짜 말도 안 되게 꼬거든. 그러니까 실근 2개짜리 잘 안 내고 실근이 없거나 하나짜리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짜리를 물어보면서 얘가 이제 요 구성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걸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게끔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한 걸 지금 내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다 이해해야 된다. 자, 실근이 0개가 나온다면 잘 봐봐요. 자, 실근이 아예 그냥 t가 없어버리면 돼요. 맞죠? 자, 얘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면 됩니다. 근데 어떨 수도 있어? 실근을 가짐에도 실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떨 수 있어요? 0이 오른쪽에 있어서요. 근데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접하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어때야 돼? 함수값 얘기 먼저 하자. 함수값이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등은 왜 들어갈까? 0,0을 0,0이어도 실근이 있었다? 없습니다. 아까 보여줬지, 그지? t가 0일 때 실근 없었죠? t가 0에 다하도 실근이 없습니다. 자, 어렵다고 이거 사인개념이야. 자, 진짜 미안하지만 이게 끝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너네는 이 중3 친구들 몰라야 돼. 지금 몰라야 돼. 일단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지금 몰라도 큰 무리가 없고 이게 대세가 지정해 가는 거 아니야. 큰 틀에서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시험을 위한 개념이야 사실은. 2학년 내신 딱 쓰고 버려. 수능에 안 물어보거든 이거. 자, 여기서 한술 더 뜰게.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실근이 아니라 이번에 양의 실근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이러면 또 머리 아프잖아. 자, 그냥 실근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실근 두 개인 1번 상황이 있지, 그지? 요 1번 상황을 세 갈래로 또 쪼개. 실근 두 개를 갖는 저 상황을 세 갈래로 또 쪼개는 거야. 저 실근 두 개가 양의 실근일 수도 있고 음의 실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뭔 상황인지 모르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것만 가정할 겁니다. 밑이 1보다 큰 걸 가정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5의 x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보자. EX 5의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거 하나 관찰해 보자. 5로 가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녀석 채널 어떻게 했죠? 2d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고요. t는 뭐랑 뭐가 나와요? 2분의 1과 2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얘 보세요. 5의 x제곱은 2분의 1과 2입니다. 자,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실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을 좀 얘기해보자. 자, 5의 x제곱을 한번 보세요. y축이 양음을 결정할 거거든. 0, 어디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실근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고요. 1보다 큰 걸 가지면 양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음의 실근이에요, 양의 실근이에요? 음의 실근입니다. 얘는요? 자, 그러면 음의 실근, 양의 실근을 결정하는 값은 누구야? 자, t가 0보다 큰 근을 가지면 실근을 갖는 거야, 그지? 근데 양의 실근은 t가 몇보다 커야 돼? t가 몇보다 커야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1보다 커야 된다고. 자, t가 0보다 큰 건 그냥 실근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음의 실근, 양의 실근 결정짓는 건 누구라고? y는 1이라고. 1보다 위에서 만나면 실근이 양의 실근이 찍히고 1보다 아래에서 만나면 실근이 음수가 찍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 이제 자, t가 1보다 크냐 작냐로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자, 얘는 실근 두 개니까 t가 0보다 큰 게 두 개, t가 0보다 큰 게 하나, t가 0보다 큰 게 없다 이거였어요. 얘는 t가 뭐보다 큰 게 두 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얘는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1 사이가 몇 개? 한 개고 그 다음 1보다 큰 게 하나. 얘는 0과 1 사이가 몇 개?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잘 봐봐. 자, 양의 식은 두 개가 나올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저기서 좀 더 엄격해진다고. 0이 아니라 뭐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커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근해 분리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한 별씩부터 한 별씩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F1이 양수고 그 다음 축이 이거 해야 합니다. 자, 얘 보세요. 자, 실근 두 개 갖는데 어떻게 갖는다고? 양 하나, 하나. 그러면 어떤 구성이 나와야 될지 생각해봐. 0과 1을 찍어야 되는데 0, 1을 어떻게 찍어야 돼? 일단 실근 두 개는 챙겨야 하는데 근데 하나는 1보다 작은 거, 하나는 1보다 큰 걸 뽑아야 된다. 자, 1보다, 자 0보다 작아지는 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판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함수값만 하면 되는데 함수값 두 개 봐야 된다. 뭐 봐야 돼? F0이 어때야 되고? 그렇지. F1이 어떻고? 이거 써야 돼.
이해하고 있나? 오케이. 자, 음의 실은 두 개라면요? 자, 두 실이 다 어디 갇혀 있는 거야? 두 실근이 전부 다 0과 1 사이에 갇혀 있는 그림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또 얘기합시다. 판별식 어때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함수값 두 군데 봐야 되는데 어디 봐야 돼요? F0과 F1이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하고요. 그쵸? 근데 다시 좀 더 디테일 살려서 자, F0은 0보다 큰 게 맞는데 F1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럴까? 양의 실근이 됐잖아. 자, 양의 실근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죠? 맞죠? 아, 미안, 쏘리.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0이다. 미안하다. 얘는 등호가 붙어있구나. 아,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어디? 축이? 어디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자, 이거 다 기억할 수 있나?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해야 돼. 이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 취한 방정식의 변별. 눈 왜 그래? 좀 조는 거 아니지? 좀 좋았어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 오늘이 미세먼지, 중미세먼지 나쁜 매우 나쁜. 이건 안될 것 같아. 졸지 마. 자, 중요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볼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사실은 지금 얘네들은 다 뭘 치환한 거야? A의 X제곱은 T로 치환했을 때 얘기하는 스토리야. 근데 사실 우리가 치환하다 보면 뭐도 있었지? 이런 꼴도 있었거든. 맞아? 그럼 얘는 정의역을 어디로 보는 거야? 이 이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응용할 수 있겠어? 얘는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2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돼. 얘는 2보다 큰 실근이 아니야. 정의역이 2부터기 때문에. 자, 하나씩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볼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심한 개념이고 얘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돼. 알겠죠? 이게 참 짜증나는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변태같이 안 물어보는데 내신은 너무 좋아해 사실은. 맞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변별 엄청 심하게 할 수 있거든. 이게 별것도 아닌데 문제가 답이 계속 틀려.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 지웠다가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자, 너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자, 89번부터 볼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3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앞에 3 빼자.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k는 0.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그러면 치환하겠죠, 그죠? 어떻게? t제곱 4, 6t 3k는 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생각해. t가 어떤 걸 두 개를 가졌다? 0보다 큰 걸 두 개 가졌다. 그렇지? 자,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 그림을 이해해야 돼.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거의 기본 베이스 근의 분리를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자, 뭐보다 크다? 두 실근이? 여기다 0을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세 개 얘기해야 된다 했는데 뭐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F0이 0보다 커야 되고 자, 근데 양수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그지? 자, 그럼 뭐만 쓰면 돼요? 4분의 D로 하자. 9 플러스 3K가 어떻고? 0보다 크고 F0 어떤데? 이게 어때야 되고? 자, 얘 안 써도 되겠지, 그지? 이거 연립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 알고리즘을 이해하라고.
세울 수 있겠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 더 봐. 자, 91번. 자, 9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이한 치환이잖아, 그지? 역시 빼기가 들어있네. 빼기는 산술기가 아닌데. 그냥 서비스로 풀어주시는. 아니. 못할 것 같아서. 아, 무조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 것만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누굴 치환해야 돼? EX. 그치. 근데 얘는 산술기가 아니네.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죠? 완전 제곱 해줘봐야 되나? 얘 제곱 해보실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맞춰주려면 플러스 2 맞아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at 그 다음 플러스 7이거든요. 근데 이 치환한 녀석의 정역을 아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 정역 아나? 덧셈이었으면 뭐보다 큰 거다? 이게 덧셈이었으면 산술기하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그지? 뺄셈이면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올 수 있어요. 이거 실수 전체예요. 얘 실수 전체입니다. 이거 t. 실수 전체면 사실 뭐 하고 끝낼 수가 있어? 우리가 실수 전체가 아니어서 근의 분리를 했던 거거든. 실수 전체면 그냥 뭘 하고 끝낼 수 있어? 그냥 판별식하고 끝낼 수 있어. 모든 실수 범위 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 실근을 갖기 위함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것만 해서 끝내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치환한 녀석의 정역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0보다 큰 건지 1보다 큰 건지 2보다 큰 건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을 때 1보다 큰 주식은 혹은 0보다 큰 주식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너네가 좀 풀어봐. 풀어보고 한 번 더 도와줄게. 저 연필 한 번만 좀 깎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니까 찍어보자. 이거 x 방정식이었네. 이거였네. 시험 방정식이 아니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의 두 실근이 1과 4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네, 그지? 그냥 2차 방정식이었네. 이 녀석의 두 실근이 1과 4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냥 이 그림이면 되죠. x. 얘는 치환 방정식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나왔다, 그지?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하면 돼? 그냥 이게 fx예요, 그죠? 한 별씩 어떻고? f1과 f4는 어떻고? 그 다음에 축이 1과 4 사이 있다. 이원과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자, 한 별씩 쓰면 4분의 b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a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죠? 짝수 공식 한 거야? 2로 나눠서, 그치? 자, f1 넣으면 어떻게 돼?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3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f4를 넣으면 18 마이너스 4를 넣었으니까 7 2의 a제곱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어디 됩니까? 2의 a제곱이 돼요, 그죠? 여기 4개 연립해야 되네, 그러면. 자, 4개 연립하니까 다 치환하자. t로 어떻게 돼? t제곱 t t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3t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7t가 0보다 크다. t가 1부터 4다. 자, 연립
대입합시다. 어디에요? 얘는 t가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고요. 얘는 t가 3보다 작다가 나고요. 얘는 t가 7분의 18보다 작다가 나고요. 얘는 t가 1부터 4가 나오니까 겹치는 걸 찾아보면 2부터 7분의 18까지. 그렇죠. 그래서 t는 2부터 7분의 18이 되고요. 혹시 이걸 a까지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2의 a제곱으로 되돌려 주고요. 따라서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준다? 1부터 로그 8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좀 귀찮은 문제였지, 그지? 자, 그래서 이 98번이 이제 이 계열의 이제 끝판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모의사 21번이었네, 얘가. 자, 이 개념인지도 몰라, 얘가. 문제 보고도. 그러니까 이 지수 치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지수 치환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가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지. 98번. 자, 보세요. 자, 상수 K에 대해서 자,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가에서 자, A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2의 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에서 자, A를 Y는 X 대칭하면 이걸 A 프라임에 하자. 자, 얘는 Y는 4X 플러스 K 플러스 2 위의 점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얘기해보자. 자, A,B가 여기 위의 점이래요. 대입합시다. 어떻게 되죠? A는 뭐? B는 로그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얘를 Yx 대칭하면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되죠? B, A가 될 거고요. 이건 여기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는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됩니다. 내가 두 개의 관계식을 뽑아냈는데 하나는 로그식이고 하나는 지수식이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주자. 바꿔서 얘를 통일하자. 자, 얘를 바꿔요. 어떻게?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서 지수식으로 바꿀 겁니다. 누구 먼저 이항하고? K 먼저 이항하면 B-K는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면 2의 B-K 제곱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연립하고 싶거든, 이거 두 개를. 자, 아직 연립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A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A를 소거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자, 2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 A를 같다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4의 B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는 어떻게 된다? 2의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제곱이 돼요.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한쪽으로 밀면 어떻게 됩니까? 4의 B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뭘 하는 거였죠, 우리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A는 어떻다? 오직 하나 존재한다. 자, 요 식을 만족하는 A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 치환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이다? 하나이다라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물론 지금 못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의사 킬러 번호에 있으면 이런 주제로 이렇게 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렇게 미래의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온 거야. 아까처럼 앞에 대놓고 주는 형식이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하나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치환할 거죠, 그죠? 자 변수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변수가 뭡니까? B예요, K예요? B입니다. K는 뭐예요? 상수예요. 문제 발문에 있을 거야. 상수 K에 대하여. 맞아요? B가 변수입니다. 그럼 2의 B제곱을 치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의 B제곱 어차피 T라고 놓을 거죠? 맞아요? 자 그럼 2의 B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뭡니까 이거? 자 4의 K제곱 앞으로 빼야 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K제곱도 앞으로 빼야 돼요. 이거 맞아요? 자 얘가 실근이 오직 하나래요. 자 근데 지금 실근이 하나인 거 그림 두 가지였는데 뭘로 구분한다 했지? F형이 양수냐 음수냐 구분하는 거 아까 해봤어, 그지? 자 F형이 지금 어때요? 양수면 우리 무슨 조건 쓰기로 했지? 판별식.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은 0에서 끝내는 겁니다. 자 판별 쓰면 어떻게 해요? 2의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의 K 제곱은 0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의 마이너스 K 제곱 되고요. 그죠? 얘는 4의 K 플러스 2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는 0이니까 자 둘이 같다는 거죠. 그죠? 어떤 식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K 이퀄 K 플러스 2가 되고요. K는 몇입니까? 라는 거를 구해낼 수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뭐 구하는 건데 우리? A랑 B 구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걸 다시 연립방정식 한 거니까 끌고 와요. 일로. 일로 끌고 와서 다시 대입해서 씁니다. 어떻게 돼요? 4분의 1의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 되고 4배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 돼서 T가 몇이라는 걸 알게 돼요? T가 뭐였는데? 2의 B제곱이었어. 따라서 T는 몇이다? 2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로 다시 끌고 갑니다. 자 B가 2였고 K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얘는 몇 제곱이 됩니까? 세제곱이 되니까 A는 몇이다? 6.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킬러로 요 주제를 만나본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걸 맛만 보여줬고. 오케이. 자 그럼 쉬었다. 과도사. 조심해야 돼 진짜. 나는 진짜 대학교 때부터 과로밖에 안 해봐가지고 과로. 내가 사업을 대학생 때 시작했거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평범하게 일하는 법을 몰라. 맨날 일만 했어 진짜로. 여자친구 있을 때도 맨날 싸웠어 진짜. 에? 진짜 그러니까요, 네. 결혼은 놀아줄 시간이 없어. 놀아줄. 놀아줄 시간이 없어. 무슨 이 표현이 그게 업계에서 맞아요? 여자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업계에서 여자친구를 찾으면 돼. 그 300명 중에 한 명은 여자가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나도 오래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오래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안돼. 상대도 바쁘게 살게 만들었어. 엄청 바쁘게. 그래서 같이 이제 전 여친 중에 결혼한 사람 있어요. 내가 딱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거든. 근데 2년 선배였어. 2년 선배. 음악과. 너무 슬프잖아 이거. 음악과. 근데 나보다 2살 많으니까 벌써 갔지 여자는. 벌써 갔어. 어쨌든. 화이팅. 뭐 화이팅이야? 수영 화이팅. 지금 이 분위기. 그쵸 그쵸. 쌤 어차피 5월에 결혼하실 거니까. 그렇지. 올 5월에 하지 이제. 5월 며칠이에요? 여친 없으니까 뭔데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 해석을 가보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좀 웃겨. 너네가 나한테 연애 분수를 한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야 했어도 내가 훨씬 많이 했을 텐데 감이 나한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그거 외워서 하는 거, 그지? 원리는 뭘까요? 함수. 그려요. 그쵸. 그려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제한된 범위만 볼 때는 우리가 최대 최소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실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최소를 보는 거예요.
최소를 봐요, 최대를 봐요? 최소를 보면 모든 실수 구간을 다 뒤졌을 때 가장 낮은 부분 어디니까? X가 1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는 거랑 똑같고요. 이 식이 판별식 0보다 작다와 동치가 우연히 될 뿐입니다. 원래 판별식이 어딜 보는 거냐면 이 꼭지점 y좌표에 대한 식인 거거든. 이거를 뭐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결국 무슨 논리냐면요. 최대 최소의 논리입니다. 사실 미적분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하거든. 0부터 3 사이에서 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0, 3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다 봐? 어디만 봤었어 우리? 0부터 3까지 다 뒤지는 게 아니라 0부터 3 중에서 제일 낮은 것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뭘 보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만 우리가 뭐보다 큰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수 치환 부등식을 봅시다. 90번.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4x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대요. 자, 바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뭘 하죠? 이 함수를 못 그리니까 치환을 합니다. 이 x제곱을.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죠? 함수를 그릴 수는 있게 되지만 정의역이 바뀝니다. 뭘로? 0보다 크다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실수 전체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게 된다? 0보다 큰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t에 대한 2차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몇 t? 그렇죠. 결국 이걸 밝히는 거고요. 이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있는데 대칭축이 어디죠? 근데 어딜 보겠다고요? t가 0보다 큰 걸 보겠다고. 여기죠? 이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그러니까 최 무슨 값을 봐요? 최소 근데 최소값이 있어 없어? 왜? 구멍이 뚫렸거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결국 우리가 f 몇을 얘기하면 되죠? 이 녀석 ft라는 말은 f 몇을 얘기하면 되죠? F요 f0을 얘기하면 돼요. f0이 0보다 어떠면 되죠? 그러면 그쵸, 그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겠는데 왜 같아도 될까? 어차피 뚫려 있으니까 자, 뚫려 있으니까 뚫린 요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치? 근데 x축이 여기에 들어와도 어때? 상관이 여전히 빨간색은 위에 있어. 맞아?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도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 이런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한다. 이거를 헷갈려하고. 결국 뭘 보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 항상 우리 지수 치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이 뭐보다 큰 걸 보게 되죠? 0보다 큰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예시를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지수 치환 무등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대칭축보다 0이 왼쪽에 있는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자, 지수 치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0이 오른쪽에 있는 걸 봅시다. 뭐가 더 있었는데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딜 봐야 돼요? 이 녀석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할 거면 최소값 어디? 대칭축일 때를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이 녀석은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나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 기억났어. 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ft가 0보다 크다. ft가 0보다 크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번째,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이 등호가 있냐 없냐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리고 이 대칭축을요. K라고 할까요? 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ft가 0보다 크다. 자,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대요. t가 0보다 큰 t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무슨 식을 써야 돼요? fk를 봐야 합니다. 그죠? 최소값 여기서 등장하는 이 녀석이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구멍이 막혔거든요. 구멍이 막히면요. 부등호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자, 얘는요. 구멍이 뚫렸거든요. 자,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0에서 나와요. 그쵸? 근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호가 생긴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얘만 특이한 겁니다. 얘만. 자, 나머지 보세요. 자, 얘 구멍이 막혔습니다. 근데 얘도 막혔어요. 막힌 걸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유지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f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얘는 막혔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x축이 지나도 될까? 괜찮나? x축이 지나도 이 부등식을 유지하는 거 참인가? 참이자. 자, 그니까 웬만하면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유일한 한 녀석이 누군 거야? 얘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시험에 가장 많이 낸다. 오케이?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F형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사실 대입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사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린다.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너네가 해볼 건데 자, 쭉쭉쭉 해보세요. 그게 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알아두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차 함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 분명히 배수를 배우는데 이차 함수만 지구장창 그리고 있잖아. 그치? 자, 101번. 4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4가 그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 성립했으면 좋겠대. t가 0보다 큰 t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자, 대칭축에 따라 다를 겁니다. 0을 찍고 싶은데 우리가 2분의 k 플러스 1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못 찍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k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를 먼저 봅시다. 자, 얘가 음수라는 건 0이 이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라는 거죠. 자, 여기 t는 0 이렇게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등호를 이거는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가면 되죠. 자, 2번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은 대칭축을 넣게 되죠. 그죠? 이 왼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뭐였다고?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얘는 k 플러스 1이 어떤 경우예요? 0보다 클 때죠. 자, 등호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왼쪽에. 그렇지. 감각이 있어? 지금 아니지? 그렇죠. 왜 여기일까? 잘 봐봐. 여기를 썼을 때는 계속 뭘 넣게 돼? t는 0을 넣게 돼, 그지? 여기를 쓰면 뭘 넣게 돼야 돼? t는 2분의 k 플러스 1 넣게 돼야 되는데 같다고 해버리면 구멍이 뚫려서 넣지 못하는 상황이 와. 그래서 반드시 1로 가야 돼. 쉽지 않나? 쉽지 않아. 어려워. 엄청 어려운 주제야. 사실은 엄청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거야. 그냥 다 1등급을 만들겠다. 다 가르친다. 진짜. 그냥 배수에서 우리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다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새로
새로운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그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방학이라서 할 수 있는 거고 3월에 갔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버릴 거야 이거. 알아듣는 애만 챙겨서 갈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 한해서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가르쳐.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k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 0일 때 넣었을 때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모두 다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요,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요, 뭘 따라야 된다고? 2분의 k 플러스 1 여기다 넣은 녀석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우리 대칭축 계산 편하게 하는 거 기억나? 자, 1차식만 넣고 반토막 하면은 이거 두 개 합이 나온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보다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정리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k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올 겁니까? 자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 주목하세요. 이거 지금 안 되겠네. 자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 x 같은 걸로 치환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가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고요. 이 두 개를 엮어서 합집합을 해버리면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3보다 작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자, 분식 다음 것도 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는 뭡니까?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 컨트롤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 대칭축이 미지수라면 케이스를 나눠서 연립부등식을 따로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복잡해서 할 게 많지만 차근차근 내가 이해하고 다 답을 내려본다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